지난 시간에 이어서 차이를 만드는 질문의 파워 두 번째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특별히 그 퀴즈 세 개를 제가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맞추시는 분에게는 또 소정의 또 상품이 선물이 나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 문제를 낼 테니까요, 전반에 한 번, 또 끝에 한 두 개의 문제를 낼 테니까 제일 먼저 맞추신 분에게는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혹시 뭐라고 생각하세요? 굉장히 질문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어,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건 어쩌면 질문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어떤 질문을 하느냐,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로서 왔는가 라는 질문도 굉장히 오래된 질문이죠.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요, 그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이 기억이 나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들이 나는 뭐라고 해? 라고 물어보기도 했지만, 사람들이 나를 뭐 엘리야나 선지자나 이런 것이 아니라 너희는 나를 누구라라고 하느냐라고 물으셨어요. 그때 그 베드로라고 하는 사도가 이렇게 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사실 이 고백 이후에 교회가 세워졌던 것이고요. 또 이런 고백 말고 당신이 정말 누구십니까라고 물으면서 변화된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이 바로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다메섹이라는 도시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서 감옥에 넣기 위해서 말을 타고 가다가 빛 가운데 주님을 만났죠. 그러면서 그때 바울은 눈이 보이지 않았고 그러면서 빛 가운데 나타난 그 존재에 대해서 물었죠. 누구십니까? 성경에는 주여 누구십니까로 나와 있지만 영어에서 표현해 보면 Who are you? 당신 누구냐라는 것이 더 리얼하게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삶에는요 영원한 그 삶에 대한 중요한 질문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질문들을 하지만 내 인생을 돌아봤을 때 반추해 봤을 때 내가 정말 중요하고 내가 정말 영원을 위한 삶의 질문도 여러분 던져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질문은요 이 코칭 제가 이제 요즘에 코칭을 또 하고 있고 또 코칭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있는데 코칭이란 이 코칭을 받는 분 고객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분이 자신 안에 스스로 있는 어떤 자원이나 잠재력을 본인 스스로가 깨닫고 그것을 극대화해서 최상의 상태로 만들어주도록 도와주는 그것이 바로 코칭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되게 매력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면에서 이 코칭은 그럼 어떻게 하냐?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데 그게 바로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질문하냐? 그리고 또 여러분 우리가 의사소통할 때 굉장히 많이 오해하잖아요. 왜 저런 생각을 하나? 그럴 때 그 의사소통을 아주 중요하게 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대화 또 모든 코칭 또 모든 그 비즈니스 현장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면 두 가지라고 할 수 있어요. 바로 경청과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는 질문을 이렇게 얘기했죠. 질문은 어떤 알고자 하는 바를 얻기 위해 묻는 것을 말하고 성과, 업적, 관계, 학습, 공부하는 것을 촉진시키는 효과적인 의사소통 도구라고 이야기합니다. 짜잔 여기서 퀴즈를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퀴즈입니다. 갑자기 장학 퀴즈처럼 막 빰빠레가 울려야 되는데 자, 첫 번째는요. 질문을 하게 되면요. 답이 나오죠. 그렇죠? 그리고 질문은 생각을 자극합니다. 그리고 질문을 하면 정보를 얻어요. 근데 질문을 하면 땡땡이가 됩니다. 그리고 질문을 마음을 열게 하고요. 질문은 귀를 기울이게 합니다. 그리고 질문을 하면 스스로 설득이 돼요. 자, 네 번째 질문을 하면 땡땡이 된다. 뭐뭐가 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제일 먼저 맞추신 한 분에게는 먼저 선물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안 됐다라고 걱정하지 마시고 이따 후반전에도 또 제가 이제
문제 두 가지를 준비했으니까 맞추시면 어렵지 않아요. 예, 어렵지 않아요. 요건 좀 어려울지도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땡땡을 하면 아니 저 질문을 하면 뭐뭐가 된다. 맞추시는 분에게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이고, 지나갔네. 지나갔는데 예, 맞추시는 분에게 뭐 또 소정의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복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할 수 없죠. 네, 집중한 사람만 볼 수 있는 거예요. 좀 전에 막 지나갔어요. 네, 자, 네, 자, 질문에 대해서요. 우리 지난 시간에 했었는데 우리가 질문을 하는 이유는 뭐냐? 질문해야 답을 얻을 수 있고 다른 사람과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가질 수 있고 새로운 아이디어나 통찰력을 얻을 수 있어요. 그리고 질문을 통해서 깊은 잠재 의식까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정신 세계가 무의식이 있는 거 아시죠? 그 무의식까지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질문이 중요한 이유는 뭘까요? 이제 보다 나은 방향을 제시해 주죠. 그리고요, 질문을 통해서 내가 미처 생각해 보지도 못했던 관점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 아주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수단이 뭐냐면 질문이에요. 그래서요, 정말 대단한 질문은요, 짧지만 굉장히 의미가 있는 질문입니다. 뭐 예를 들면 여러분은 다른 사람에게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으세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중요한 가치가 뭐예요? 한번 질문 던져보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실 것 같으세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죠. 그리고 여러분 질문을 할 때 빠지기 쉬운 함정이 있습니다. 뭐냐면 상대방을 판단하고 혼란케 하는 질문을 던지거나 취조하듯이 이거 했어요? 뭐 했어요?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은요, 사람들을 위축하게 만들죠. 그리고 뻔한 질문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을 고치려 하는 생각으로 질문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자신이 이끌어 가려고 하는 의도를 가진 그런 질문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게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했던 얘기고요. 오늘은 이 효과적인 질문의 기술이 뭐냐, 그것들을 좀 같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질문할 수 있냐? 왜? 질문이 되게 중요하니까. 네, 자, 효과적인 질문의 기술은요, 요거를 좀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빨간 글씨 읽어볼까요? 시작. 논리만 앞세우지 말고 공감으로 질문하라. 예. 논리만 앞세우고, 자, 이렇게 됐으니까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논리만 앞세우면 뭐가 안 될까요? 공감이 안 돼요. 그렇죠? 공부해라. 오늘 숙제 어디까지 했니? 뭐 이러면 어떻게 할까요? 예, 좀 네가 학생으로서 공부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냐? 네가 이제 2학년, 3학년 되면 나중에 고등학교 되면 뭐가 되지 않는데 네가 대학교 갈 때 이렇게 하면 막 이렇게 논리만 앞세우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예, 공감이 안 되는 거죠. 공감. 자, 여러분 과학계에 있어요. 아이콘이 있습니다. 과학계 아이콘. 누굴까요? 예, 아인슈타인이 과학계 아이콘이에요. 여러분 그런데요, 철학하면 아이콘이 있어요. 아이콘으로 된 사람 누굴까요? 소크라테스입니다. 소크라테스. 자, 여러분 이 소크라테스에 대해서 좀 여러분 같이 나눠보고 싶은데요. 소크라테스는요, 아테네의 철학자입니다. 철학자. 그래서 이 소크라테스는요, 책이 없어요. 자기가 쓴 책이 없었어요. 아닌데 소크라테스의 변명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거는요, 그의 제자 플라톤이 쓴 거예요. 그러니까 소크라테스는 자신 책을 기록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이 서양 철학에 정말 중요한 공헌을 한 사람이 바로 소크라테스예요. 그리고 소크라테스는요, 군인이었습니다. 군인이어가지고요, 전쟁에도 나가가지고요 막 싸웠어요. 그리고 소크라테스는요, 직업은 석공이었어요. 돌 깎는 일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는 돌 깎는 이 육체적인 힘을 쓴 것보다 사색을 많이 하다 보니까 석공을 가지고 뭐 하지 않았냐면 그 돈을 벌지 않았어요. 누가 싫어할까요? 그러면 집사람이 싫어해요.
그래서 소크라테스의 아내가 바가지를 긁은 것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도 유명합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의 철을 악녀라고 얘기하고 막 그러는데 뭐 여자 입장에서 보면 밥도 벌어오지 않는 이 소크라테스가 좀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소크라테스가 이 서양의 철학 속에 남긴 중요한 그 대화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삼파술이라고 하는 대화법이에요. 그런데 이 소크라테스는요 어떻게 했을까요? 아주 유명한 얘기를 했죠. 악법도 법이다 하면서 죽었어요. 원래 도망갈 수 있었는데. 그런데 그 제목이 뭔지 아세요? 예, 제목이 이거예요. 신을 믿지 않는다. 아테네 사람들이 믿는 신을 믿지 않는다. 그리고 우리 화면을 보면 청년들을 타락시킨 다라고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사형을 시켰어요. 예. 여러분 이해되시나요? 예, 그때 당시에도 야 소크라테스가 왜 죽어야 돼? 라는 그 논쟁도 있었지만 지금도 여전히 그렇죠. 여러분 그러면 소크라테스는 왜 죽었을까요? 예, 많은 사람들이 분석을 했는데 소크라테스가 죽은 이유는 뭐다? 그가 얘기했던 삼파술 때문이다라고 얘기해요. 삼파술. 여러분 삼파술은요 이런 거예요. 자 보면 삼파술은요 상대방의 이야기를 이제 들어요. 쭉 들어요. 그러면서 상대방이 이제 그 주장하는 내용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죠? 근데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소크라테스가 보기에 약간 이게 좀 불분명해. 그 A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거죠. 그게 왜 그런 거야?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럼 상대방은 아 그거는 말이야. 그 A는 네가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은데 B와 같은 거야. 라고 설명을 해줘요. 그러면 이제 소크라테스는 뭐라고 하냐면 아 그래? 그럼 B는 뭐야? 라고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상대방 아 B는 말이야 네가 잘 이해를 못하는 건데 C와 같은 거야 라고 또 설명을 해줘요. 그런데 이때 소크라테스가 딱 얘기하는 거야. 하하 만면의 웃음을 지으면서 요놈 잡았다 라고 하면서 너 A하고 지금 C하고 얘기했는데 A하고 C가 좀 다르잖아 라고 그 모순을 지적해버려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맞네 라고 하면서 상대방 어떻게 할까요?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화를 내면서 소크라테스를 피해버려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소크라테스가 그렇게 죽은 거는 이렇게 당시에 소피스트라고 하는 이 논쟁을 좋아하는 철학자들 사이가 이렇게 소크라테스와 삼파술 겪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본인 스스로 모순에 빠지니까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창피한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래서 미움의 감정이 높아졌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나중에 너 다 믿는 신도 안 믿지? 너 그리고 청년들 지금 완전히 혼란케 만들지? 너 죽어야 돼. 라고 어떻게 했을까요? 소크라테스를 죽이게 된 거예요. 뭐 때문에? 삼파술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예. 근데 이 삼파술이라는 것은 여러분 도움이 될까요? 여러분 삼파술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뭐 하는데? 학문을 연구하는 데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것이 소크라테스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업적이 커요. 그래서 이 소크라테스의 삼파술 덕분에 변증학이 나오기도 하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그 서양의 그 학문 탐구하는 데 중요한 업적을 남겨줬어요. 그래서 이 소크라테스의 이 삼파술의 장점과 단점을 얘기하자면 진리를 탐구하는 방법론을 제시했어요.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런데 뭐가 문제일까요? 소크라테스는 여기에 감정을 담지 않았어요. 뭐만 있어요? 논리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이 삼파술의 문제점은 뭐라고 얘기하면 그래서 네 주장이 뭔데? 네가 하고 싶은 게 뭐야? 그 자기 주장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소크라테스의 이 삼파술은 지금 우리가 현대 사회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현대 사회를 살아가면 우리가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고 이러면서 사회적인 어떤 그 스킬이 필요하죠. 그런데 이런 현대인들에게 뭐가 있다? 한계가 있는 질문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전히 파워풀한 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자 그러면 조금 더 우리 일상생활에서 정말 더 좋은 질문법이 뭐가 있을까 해서 요즘에 최근 아주 이슈가 되고 있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누군지 아세요? 바로 이분 하면 다 아실 거예요. 바로 오은영 박사입니다. 혹시 아시죠? 예. 이 오은영 박사님은요 아주 탁월하게 질문을 잘하세요. 그래서 오은영 박사님이 뭐 그런 게 있죠.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라는 프로그램이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예, 그리고 거기에 또 이제 금쪽이도 나오고. 그래서 그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라는 사실은 문제는 누구에게 있다고 얘기하는 건가요? 아이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상은 누구에게 있다? 부모에게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아이가 달라졌어요 얘기하지만 실상은 부모가 달라지니까 누가 달라지는 거예요? 아이가 달라진 거예요. 근데 그렇게 달라지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중요한 것이 있어요. 오은영 박사의 뭐가? 질문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한 예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기 금쪽이가 나옵니다. 이 금쪽이가요. 얘가 10살이에요. 10살인데 18kg예요. 여러분 이게 어떨 것 같으세요? 여러분 나는 18kg 되고 싶어요. 이런 건 아니시겠죠? 예. 여러분 이 금쪽이가 이 10세가 됨에도 불구하고 18kg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거식적으로 얘가 이렇게 화면에 나오는데 화면에 이렇게 마른 거예요. 자, 이게 보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고통스러운 모습이죠. 이게 10살이 돼가지고 애가 빼빼 마르고 거식증이 걸려가지고 아무것도 먹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 온영 박사가 이제 이것을 상담하면서 이렇게 이제 부모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부모님인데 이 부모님에게 쭉 관찰하면서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뭐라고 질문했냐면 아이가 편하세요? 라고 질문했어요. 아이가 편안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오은영 박사의 질문을 받고 이 엄마가 그때 갑자기 이렇게 눈물을 피 흘리면서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너무 힘들어요. 내가 과거에는 이렇게 했고 얘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라고 뭐 했어요? 쏟아놓기 시작했어요. 사실 오은영 박사님의 그 질문, 부모에게 하는 질문은 어떻게 보면은 거북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모한테 당신 아이가 편해요. 그러면 어떤 의미에서 뭔가 부담스러운 존재, 사랑하고 싶지만 사랑하기 못하는 그런 느낌을 주잖아요. 근데 이 오은영 박사의 질문을 통해서 사실 오은영 박사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당신이 힘들다는 것을 내가 뭐한다? 안다. 이 질문 안에는 그것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땠을까요? 거기서 이 사람은 나의 정말 힘든 걸 아는구나. 내가 얼마나 힘들어서 이제 얘가 나한테 편한 존재가 아니란 것들을 알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모가 자녀에게 너는 편안한 존재가 아니야. 내가 스스로 생각해서 왜 자녀가 나한테 편안한 존재가 아니야. 내 부모로서 문제가 있구나라고 생각하니까 거기에 뭘 쓰고 있는 거예요? 가면을 쓰고 있는데 그 가면을 뚫고 들어가가지고 아이가 편안하세요? 얘기하니까 뭐가 생기는 거예요? 공감이 되는 거죠. 나의 힘듦을 아는구나. 그래서 어떻게 된 거예요? 거기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은영 박사의 이 질문법이 주목을 받는 이유가 있어요. 뭘까요? 바로 이 소크라테스처럼 어떤 사실을 기반해 가지고 상대방의 주장이나 그런 논점을 파괴해버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공감이라고 하는 또 감정을 담아서 질문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에게 커다란 설득력과 깨달음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뭐를 가져가줘요? 문제의 본질이 다가갈 수 있는 뭘 줄까요? 기회를 주는 것이 오은영 박사의 질문이에요. 굉장히
그래서 중요하겠죠. 여러분 그래서요 오은영 박사님의 질문법을 이렇게 요약할 수 있어요. 뭐냐면 상황에 대해서 핵심을 뚫고 그 핵심을 정확하게 건드리는 그 질문은 모든 상황을 뭐하고요? 정리하고 통제하는 뭘 갖게 돼요? 힘을 갖게 돼요. 그래서 질문은 아까 퀴즈가 뭐였었죠? 뭐뭐가 된다. 뭐가 됐을까요? 정리가 된다. 질문은 통제가 된다. 라는 거예요. 퀴즈 정답 첫 번째 정답이 나왔네요. 뭐예요? 정리와 통제. 둘 중에 하나 하시면 됩니다. 먼저 쓰신 분에게 또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러면 질문이 있어요. 어떻게 핵심을 뚫고 그 정확하게 그 포인트, 질문을 잡아낼 수 있을까? 어떻게 상황을 정리하고 상황을 통제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질문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할까요? 여보세요? 어떻게 할까요? 그게 뭘까요? 오은영 박사님이 이렇게 그 금 쪽이나 이런 데 보면은 꼭 하는 게 있어요. 거기 나오면 패널들이 막 나오죠. 패널들은 막 뭐랄까요?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데 오은영 박사는 뭐 하는지 아세요? 예, 조용히 막 뭐 열심히 막 써요. 뭘까요? 오은영 박사님은 할 때 바로 상황과 핵심을 뚫기 위해서 이런 부분을 찾기 위해서 열심히 뭘 살펴봐요? 비디오를 열심히 살펴봐서 뭐해요? 관찰해서 살펴봐요. 이게 아주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우리가 핵심을 뚫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 관찰이 중요합니다. 관찰. 그래서 관찰력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핵심을 뚫고 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감성적인 질문을 얼마든지 던질 수 있죠. 오늘 햇볕이 너무 아름다워. 뭐 예를 들면 뭐 내 마음이 정말 어떻게. 또는 우리가 어떤 이런 감정적인 질문을 던지면 상대방이 공감하는 게 아니에요. 네. 그리고 뭐에 공감한 거예요? 핵심을 건드리는 질문이 던져질 때 우리가 어떻게 하죠? 맞아 라는 말이 나온 거는 내가 뭐 했다는 거예요? 핵심을 건드려진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질문을 던질 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맞아라고 하는 이 공감을 얻으려면 따뜻한 감성이 필요한 게 아니라 뭐가 필요하다고요? 정확한 분석이 필요해요. 그래서 뭐 해야 돼요? 관찰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정확한 분석을 통해서 파악한 핵심이 있어요. 그것을 어떻게 해요? 따뜻한 말로 건네면 그것이 뭐예요? 감동적인 겁니다. 근데 따뜻은 해요. 근데 내용이 없는 질문은 사람을 뭐 할 수 없어요? 움직일 수 없어요. 그래서 차이를 만들어내는 질문의 파워는 뭘까요? 바로 핵심을 건드리는 거예요. 핵심. 본질을 건드리는 거예요. 거기서 건드릴 때 소크라테스처럼 상대방의 어떤 논리를 파괴하고 기분 나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따뜻한 감정을 실어서 보내면 어떻게 한다고요? 파워가 있는 오은영 박사처럼 그렇게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는 일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이 있죠. 여러분 가정이든 일터든 또는 비즈니스 현장에서요. 그러면 좋은 첫인상을 만드는 이 세 가지 방법, 질문법에 대해서 좀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즈니스 현장에서 첫인상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어디를 가더라도 첫인상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첫 보고 저 사람은 이래 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좋은 인상을 만드는 세 가지 질문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요걸 하기 전에 요거를 좀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뭐냐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말의 높이는 실제 높이와 반비례한다. 자, 이게 무슨 소리냐라는 거예요. 요즘에는 SNS가 발달하다 보니까 뭐 페이스북이나 인스타나 뭐 이런 데다가
자랑을 막 하는 게 있어요. 나 어디 갔다 왔어, 뭐 먹었어, 뭐 여행 어딜 다녀왔어, 우리가 어땠어, 뭐 해가지고 다 뭐 할까요? 나는 이런 사람이 해서 자기를 자꾸 뭐해요? 피하라고 자랑해요. 나 이런 대단한 사람이야 라고 해요. 근데 실제로 그런 사람들 이렇게 보면 기업에서 쓰려고 하면 어떨까요? 실력이 떨어질 때가 있을까 없을까요? 그런 데가 있다는 거예요. 자, 무슨 소리냐면 남들에게 좋은 인상을 만드는 것은 자신을 높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높이는 데 있어요. 그래서 말의 높이는 실제 높이와 뭐 하게 돼요? 반비례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자신을 높이면 실제로 어떻게 돼요? 낮아져요. 자신을 낮추면 높아져요. 자기 자신을 높이는 말은 스스로 나 이 정도 대단한 사람이에요. 저 이 정도예요. 뭐라고 이렇게 스스로 높아지지만 실제로 뭐예요? 대부분 자신을 바닥으로 어떻게 깎아내리는 말이 되기 쉬워요. 여러분 저요. 뭐 스카이대야 나오고요. 저는 자격증이 몇 개고요. 저는 연봉이 어떻게 하고요. 저는요. 뭐 외국에서 상 타고요. 저는 해외여행 어떻게 다니고요. 외국에서 알아주는 기업이에요. 뭐랄까요? 그럼 젊은이들이 재수 없어요. 딱 봐도 그래요. 예, 내가 자꾸 나를 높이면 그래요. 대표적인 예가 있어요. 대표적인 예. 뭘까요? 대표적인 예. 요즘에 젊은이들이 이런 분들을 보면 붙는 두 가지 저 단어가 있어요. 뭐죠? 두 글자. 뭔지 아세요? 저처럼 나 때는 말이야 뭐 하고 감히 나에게 뭐 하는 분들에게 붙이는 말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예, 뭘까요? 꼰대요, 꼰대. 꼰대, 그쵸. 예. 자, 여러분, 근데요, 꼰대 어원이 있어요, 어원. 아십니까? 예, 꼰대 어원. 꼰대는 언제 시작됐을까? 예. 꼰대 어원은요, 이런 거, 별걸 다 조사했죠. 예, 꼰대는요, 첫 번째는요, 번데기의 경상도 사투리 버전입니다. 꼰대기라고 한 데 있어요. 그래서 그 주름 많은 노인을 의미하는 뜻으로 쓰였다. 이게 첫 번째 이제 가설이에요. 두 번째는요. 프랑스어로 백작을 의미하는 콩테에서 유래했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냐? 일제 시대에 이제 일본에게서 자규를 받은 사람 있잖아요. 뭐 그 저기 뭐 공작이나 이런 자규를 받은 사람 있잖아요. 그런 친일파들이 나 콩테야 콩테라고 하면서 불렀어요 스스로를.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꽁대 해서 그 꼰대로 바뀌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이제 꼰대 어원이 이제 그렇게 생겼다라는 뜻인데요. 공식적인 꼰대의 기록은요 1961년 동아일보에 기록됩니다. 동아일보에 하층민이 나이 많은 남자를 지칭하는 말로 처음 등장을 해요. 이게 동아일보 기사에 나왔어요. 1961년에. 그래서 지금은요 꼰대라는 말에 질이라는 행위 단어를 써가지고요 꼰대질을 붙여요. 그래서 내 경험을 모든 사람에게 다 통용되는 일반화를 시켜가지고요 나이가 어리거나 지위가 낮은 사람에게 자신의 낡은 사고방식을 강요하는 것을 꼰대질이라고 해요. 예. 그래서 여러분 그거 아세요? 꼰대 육하원칙이 있습니다. 꼰대 육하원칙. 예. 첫 번째 요겁니다. 후. 야 내가 누군 줄 알아? 이렇게 얘기해요. 두 번째 what. 네가 뭘 한다고 그래? 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where. 어딜 감히 이런 거예요. when. 나 때는 말이야. 여러분 잘 알죠? 나 때는 말이야. 그리고 그 다음에 how. 야 어떻게 그걸 나한테 얘기해? 뭐 이런 거. 그리고 why. 내가 그걸 왜 해? 뭐 이런 거. 이게 대표적인 꼰대 뭐다? 육하 원칙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말의 높이와 실제 높이는 뭐 한다고요? 반비례해요. 그래서 왕년에 자신의 업적과 행동과 생각을 자랑하는 순간 뭐가 될 확률이 높아요? 꼰대가 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첫인상을 할 때
자기 자랑을 하시면 뭐가 될 확률이 높아져요? 꼰대가 될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비즈니스 현장에서 좋은 첫인상을 만드는 첫 번째 질문법을 소개하겠습니다. 자, 뭐냐면 같이 한번 빨간 글씨 읽어볼까요? 시작. 상대방이 이룬 성취에 관심을 보이는 질문. 상대방이 뭔가 업적을 이뤘을 때 그것에 대해 관심을 가져지는 질문이 굉장히 좋은 인상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한자 성어 중에 이런 것이에요. 사위지기자사라는 말이 있어요. 뭐냐면 선비는 자신을 알아주는 사람을 위해서 뭘 바친다? 목숨을 바친다. 여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뭐 한다? 화장을 한다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래서요 이렇게 상대방이 업적이나 상대방이 이룬 것, 또 상대방의 성과에 대해서 인정해지는 질문을 했을 때, 저 사람 매너가 됐네, 좀 괜찮은 사람이라고 하는 뭘 줘요? 첫인상을 줘요. 여러분 그래서요 예를 들면 이런 것이 있어요. 사장님 5년 전에 발표하신 글을 보았는데 굉장히 인상이 깊었습니다. 근데 그때 추구하셨던 그 마케팅 방법은 여전히 유효한 건가요? 라고 질문을 하면 어떨 것 같으세요? 5년 전에 내가 발표한 걸 어떻게 알았어 이 사람이? 라고 뭐가 받을까요? 감동도 받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요? 네 그렇죠 하면서 막 여전히 왜 너 필요한 거 없어? 뭐 하면서 되는 거예요.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요 이게 차이를 만들어내는 질문법입니다. 자, 이게 첫 번째 뭐해라? 상대방이 이룬 업적들을 가지고 질문해라 라는 것이요. 근데 원래 이렇게 하면 되죠. 그 방법론, 그 마케팅 방법론 유효하십니까? 라고 해도 되는데 어떻게 하죠? 5년 전에 발표했던 그 글을 제가 봤는데 지금도 그 방법론 쓰고 계십니까? 라고 어떻게 한 거예요? 칭찬도 하고 인정도 하고 그러면서 내가 하고 싶은 질문을 던지는 거.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요. 비즈니스 현장에서 첫인상을 좋게 만드는 법은 두 가지 뭐냐면 상대방의 의견을 묻는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자, 이것도 좀 비슷한데요. 앞에 거랑 이렇게 생겼죠. 전문가로서 이러한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묻는 거죠. 당신은 전문가인데 저의 이런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또 귀하의 경험에서 이런 유형의 고객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셨어요? 라고 뭘 구하는 거예요 지금? 의견을 구하는 거죠. 생각은 어떠세요? 어떻게 해결하셨어요?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라고 하는 거. 굉장히 유용할 것 같으시죠? 예. 그래서 학생들이 선생님에게 질문할 때 선생님 이거 어떻게 풀어요? 저 해결 못하겠어요? 하면 선생님이 어떻게 할까요? 신나가지고 막 가르쳐주죠. 그래서 질문 잘하는 학생을 어떻게 할까요? 좋아해요. 예. 그러면 질문 잘하는 학생을 인정받으니까 어떻게 해요? 또 선순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 잘하는 학생들이 공부를 잘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잖아요. 오바마 대통령이 한국 사람 좀 질문하는데 질문 하나도 기자들이 안 하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가 질문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세 번째는요. 비즈니스 연장에서 첫인상을 만드는 질문은요. 칭찬과 인정으로 시작하는 질문을 해라. 칭찬과 인정을 하는 질문. 여러분 칭찬 들어보셨죠?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는 말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당신의 발표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아이디어를 떠올리셨나요? 라고 이제 얘기하는 거고, 와, 당신의 생각이 정말 신선하네요. 어떻게 이런 인사이트를 가지고 계십니까? 그런데 이 세 번째 방안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거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라고 질문 드리면 어떨까요? 아주 효과적인 질문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요. 요건 이제 별첨인데 좋은 질문으로 좋은 인상을 남기는 특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쉽게 정리하면 하나는 뭐다? 긍정적으로. 또 하나는 겸손하게. 뭐라고요? 긍정적, 겸손. 이 두 가지입니다. 긍정적으로 겸손하다. 자,
여러분 요 물이 있어요. 물. 자, 요 물. 여러분은 요 물이 어떻게 보이시나요? 똑같이 보이죠? 자, 그러면 요 물이 지금 반이 차 있죠? 자, 요걸 여러분 어떻게 표현하시겠습니까? 질문을 만든다면 여러분 어떻게 만드시겠어요? 우리 앞에 있는 우리 사회에서 어떻게 한번 만드시겠어요? 뭐 아무 물이나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시겠습니까? 긍정적인 것을 가지고 한번 얘기해 보시죠. 아, 컵에 얼마나 채워져 있습니까? 반 채워져 있잖아요. 네. 아, 생수입니까 아닙니까? 네, 갑자기 이상한 데로 빠지는데 뭐 생수입니까? 이게 뭐 수분입니까? 뭐 이거 말고 지금 물의 양이 채워져 있잖아요. 반만 채워져 있잖아요. 그 반을 여러분 어떻게 표현하시겠어요? 반. 어. 예. 물이 덜 들어갔다. 채워지지 않았다. 또 어떤 질문 있을까요? 반이나 채워져 있네요. 예. 자, 이거를 두 가지로 할 수가 있거든요. 이렇습니다. 첫째는요. 물이 왜 반밖에 안 채워졌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라고 물을 수 있죠. 긍정적인가요? 부정적인가요? 약간 부정적인 뉘앙스가 나죠. 그런데 와, 반이나 남을 수 있었던 원인이 뭐죠? 라고 하면 어떻게 되죠? 긍정적이에요. 그렇죠? 예. 자, 이런 얘기를 조금 뒤져보면 이제 금방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이직이 잦은 직군이네요. 이직이 잦은 직업을 가지고 계신데 한 회사에 5년이나 다니는 이유가 뭡니까? 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부정적인 뉘앙스가 나죠. 야, 너 이렇게 회사 잘 그만두는 직장인데 어떻게 이렇게 오래 버틸 수 있었어? 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부정적인 뉘앙스가 나오죠. 그런데 이렇게 바꾸면요. 이직이 잦은 직군인데 한 회사에 5년이나 다닐 수 있었던 원동력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느낌이 어때요? 완전히 다르죠. 상대방을 어떻게 해요? 긍정적으로 바라줘야. 야, 너는 어떻게 다른 사람 다 떠나는데 직장에서 그렇게 남아있냐? 라고 묻는 거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떠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버티고 할 수 있었던 당신만의 어떤 그런 특별한 것이 있습니까? 라고 묻는 거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질문이죠. 이게 어떻게 해요? 질문의 차이가 완전히 내죠. 이해되시죠? 이게 바로 질문할 때 뭘 해라? 긍정적인 것을 가지고 질문해라 라는 거죠. 너는 왜 그거밖에 못해? 이라고 하면 어떨까요? 완전히 죽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해되시나요? 그렇죠? 여러분 자녀들을 대할 때 내가 긍정적인 질문을 던지느냐 부정적인 질문을 던지냐는 엄청난 차이를 일으킬 수 있겠죠. 자, 그래서요. 두 번째는 겸손합니다. 같은 질문도 자신의 겸손을 말하며 시작하면요. 공격적인 내용의 질문이라도 낯선 분위기를 뭐 할 수 있다? 누그러뜨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렇게 보면 됩니다. 제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하는데요. 이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또는 제가요 좀 우둔한 좀 질문을 드리자면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질문하거나 제가 좀 잘못 생각하는 것일 수도 있는데요. 라고 하면서 질문을 던진다면 상대방에게 어떻게 할까요? 내가 당신을 공격하지 않아. 나는 당신을 해칠 생각이 없어. 나는 당신이 정말 궁금한 거야. 라고 뭐 하는 거예요? 겸손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좋은 차이를 만들어내는 인상, 이 첫인상이 중요한 것은 사실 비즈니스에 많은 영향력을 끼치잖아요. 그렇죠? 한 번 찍히면 막 평생 가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래서 좋은 것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질문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 퀴즈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퀴즈. 자, 두 번째 퀴즈입니다. 오은영 박사는 상황을 꿰뚫는 질문을 하기 위해서 비디오를 통해 땡땡을 해서 정확하게 뭐 했다? 분석했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 들어갈
단어 맞춰보시죠. 예, 첫 번째로 맞히신 분에게 선물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땡땡을 해서 상황을 정확하게 분석을 했다. 뭘까요? 예, 예, 막 댓글을 막 달아주십시오. 예, 제일 먼저 달아주신 분에게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정답을 공개하겠습니다. 3초, 5, 아니 3, 2, 1. 뭐냐면 관찰입니다. 그죠? 관찰. 네, 알겠습니다. 자, 퀴즈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이거 금방 맞히실 것 같아요. 세 번째는요. 자, 말의 높이는 실제 높이와 반비례를 하죠. 왕년에 자신의 업적과 행동, 생각을 자랑하는 순간 땡땡이 될 확률이 높아지게 된다. 땡땡은 뭘까요? 땡땡은 뭘까요? 땡땡. 예, 재밌는 건데. 힌트 드릴까요? 힌트? 힌트? 예, 빨리 달아주시죠. 달아. 그러면 세 분에게 아까 첫 번째 얘기했던 질문, 두 번째 정리가 뭐뭐가 된다. 라는 게 첫 번째 질문이었고요. 두 번째는 뭐였냐면 오은영 박사는 상황을 정확하게 분석하기 위해서 비디오를 통해서 그 아이나 그들을 뭐 했다? 관찰을 했다. 그래서 정확하게 분석했고요. 이 말의 높이는 실제 높이와 반비례하기 때문에 나 왕년에는 말이야 이렇게 뭐 업적도 있고 대단한 행동을 했어라고 자랑하는 순간 뭐가 되기 쉬워요? 예, 꼰대가 되기 쉽습니다. 꼰대. 예, 그래서요 이 꼰대라는 것들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그럼 그래서요 내가 누군지를 알아? 어딜 감히 뭐 이렇게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 하더라도 어떻게 하는 게 중요할까요? 예, 겸손하게. 여러분은 국회의원들 보면은 갑자기 국회의원들 막 앞에서도 얘기하셔가지고 어때요? 꼰대질을 하고 있는 국회의원들도 좀 있죠. 예, 그렇죠. 맞아. 내가 누군지 알아? 나 국회의원이야. 뭐 이러면서 예, 아주 그냥 한대 예, 좀 예, 패고 싶죠. 제가 이런 말을 써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예, 우리 꼰대 이런 것들. 그래서 여러분 질문에 차이를 만드는 질문이 있다. 예, 그래서 작은 차이지만 반밖에 남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라고 하는 거가 아니 반이나 남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당신은 이 직장 생활을 하는데 정말 많은 이직을 하는데 그 이직을 함에도 불구하고 남아있는 왜 남아있냐? 라고 묻는 것 같고 어떻게 남을 수 있냐? 라고 원동력의 차이는 굉장히 크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차이를 만들어내는 질문은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자신을 겸손히 할 때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요.